자,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김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분야가 강아지라서 강아지 얘기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번 책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고 재밌게 읽혀서 철학과 강아지가 연관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랑 개가 뭔 상관이 있을까를 보다 보니 개처럼 살아라. 이 실제 철학 학파가 있어요. 견유학파라고 견자, 석비 유자를 쓰는 학파가 있고요. 무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만든 학파예요. 이 철학이 후대에는 스토아 학파까지 이어졌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소개하는 글로 오늘 위클리 스피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철학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철학이냐. 철학가들은 자기 삶을 한량처럼 살고 그 철학가의 가족들은 얼마나 처참하게 간디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아실 겁니다. 안중근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제가 마누라였으면 제가 죽였습니다. 그냥 제가 먼저 땅에 파묻고 이 인간이. 근데 지금의 저는 아닙니다.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무언가를 고뇌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사상이 다음으로 이어가지는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 부인은 부인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친 듯이 새 아이를 라이딩하고 밥 퍼먹일 때 저희 남편은 저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10년을 애가 셋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혼을 했으나 애가 셋이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자, 이렇게 철학책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이 책에 더 공감을 했던 건 저는 한 달에 기차를 한 3-4번을 탑니다. 근데 저는 타기 전부터 계획을 해요. 기차 기다리는 시간, 기차 타는 시간, 타고 스케줄 짜고, 결제하고, 지시하고, 아니면 자고. 이런 생활로 기차 여행을 하는데 이분은 같은 기차를 이렇게 고급지게 타다니.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주 전, 3주 전인가 기차에서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기차 안에서 북받쳐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렇게 막 오니까 옆에 아저씨가 앉혔다 일어났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안 멈추니까 그분이 승무원을 불러야 되나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분 나가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방을 놔두고 느껴졌어요. 그분이 불안해 하신다는 걸. 근데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엉엉. 그래서 그 기차 여행을 이제 돌아와도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렇게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때 기차 안에서의 제어의 모습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라도 해보자 하고 독서 모임에 나왔고 이래 살다 죽을 것 같아 독서 모임에 나왔는데 또 책 리뷰도 하고 위클리 스피치도 준비하고 더 바빠졌어. 도루마부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바로 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 철학책을 읽게 되었고 이 철학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나라는 고민에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철학책을 좀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견유학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는 3아이를 키우고 있고 5마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 그냥 개처럼 생각하고 살자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합니다. 제가 주는 밥과 간식을 보면 표정에서 드러나요. 아씨 이런 표정도 드러나고요. 너무 좋다.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거 느껴져요. 또 저는 사실은 동물의 죽음을 많이 보죠. 동물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동물은 본인이 죽음을 알아요. 때가 오는 걸. 그러면 최선을 다해 자기 몸을 숨깁니다. 어디론가 가서 자기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많은 나이 든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몇 번의 임종을 거쳤는데 마지막까지 욕을 하시는 분도 봤고 원망을 하시는 분도 봤고 물론 마지막까지 편안한 죽음을 잃는 분은 못 봤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동물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와서 손에 터치 한번 하고 가는 죽음도 있고요.
정말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개보다 나을 수 없다는 걸 20년 동안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는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또 가지고 챙기고, 걔는 그렇지 않아요. 낡아 빠진 방석이라도 너무 행복해하고, 어제 먹은 개껌 꼭다리가 때가 묻었는데도 좋아 죽어요. 근데 새로운 고기 발린 객포를 주면 또 그 자체로 행복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아이들처럼 이 행복감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돌리면 내 애들 학업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커리어, 내 병원의 이번 달 매출, 직원하고의 갈등에 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책에 나온 이 철학가를 한 명 만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귀족 출신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권력과 부를 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다 이런 권력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상의 기초를 만들었죠. 개처럼 살자, 자연스럽게 살자, 욕심을 내지 말자. 그런데 이 철학을 꽃피운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선닝 좀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실제 이분은 속의 철학자, 평생 옷 한 벌과 커다란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 살았대요. 그리고 물을 떠먹는 그릇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개를 봤더니 핥아 먹더래요. 이게 뭐가 필요해? 그 그릇까지 버렸던. 그래서 미친 소크라테스, 통속의 소크라테스로 불린 게 디오게네스라고 합니다. 이분은 살면서 이분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해진 건 소크라테스처럼 절대 글로 남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대요. 이분에 관한 일화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분이 늘 길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구걸을 하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대왕이 나타나서 너는 누구냐? 나는 왕이다. 이분이 나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당신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대왕이 나는 좋은 것이다. 그럼 내가 왜 당신을 두려워해야 되냐? 좋은 것인데 비켜라. 햇볕을 가리고 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이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로 살고 싶다. 이 일화가 이 디오게네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분의 엽기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분하고 같은 시대에 플라톤이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플라톤이 부와 명성과 많은 제자를 따르고 있었고, 디오게네스는 거리의 거린처럼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에게 야, 포도주하고 먹을 것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플라톤이 우리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큰 광주리에 포도주와 고기와 많이 넣어 보냈대요. 그럼 이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디오게네스가 이제 플라톤은 2 더하기 2가 20인 사람이구나. 어이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럼 플라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겠죠. 자기의 성의를. 또 어느 날은 책상과 이 위에 있는 물건을 보고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설파하면서 책상 다음, 물잔 다음을 얘기했대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여기에 책상하고 물잔밖에 없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어떻게 보면 다른 면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플라톤을 열받게 한 사례가, 플라톤이 사람이라는 건 단지 깃털이 없는 2발이 달린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한 걸 듣고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닭을 한 마리 잡아요. 깃털을 다 뽑아. 그리고 닭모가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이 있다면서, 플라톤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뚜껑이 열린 플라톤이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미친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후대에 불렸다고 해요. 이렇게 디오게네스는 자기의 삶을 가지지도 않고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가끔 엽기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그건 여기서 말을 하기에 좀 민망한 거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삶을 실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아테네 사람들이 막 전쟁 준비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주변에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다들 바쁘게 뭘 하니까 나도 뭐라도 바빠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동과 몸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파한 거죠. 그것 또한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개처럼 살아라, 개답게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어로 키니코스라고 합니다. 키니코스라는데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개견자를 써서 견무학파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철학가를 찾아보면서 제가 어쩜 저도 모르게 제가 체득한 그런 걸 알고는 있으나 제 삶에 갖고 오지는 않았죠. 오늘 일할 때 이 개를 보면서 행복하고 너처럼 살아야지 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죠. 저는 여전히 밀린 책을 읽어야 된다. 오늘 뭐를 해야 된다. 이번 주 스케줄은 뭐다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쩜 자기이 생각하는 바를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철학가를 싫어했던 이유가 몽상가처럼 생각만 한 사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산 거예요. 저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왔다리 갔다리 삽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절로 갔다가 이 동영상을 보면 절로 갔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혼돈이 좀 가라앉기를 바래요. 끝으로 이 작가는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영원히 이렇게 하늘로 날아간 이렇게 눕혀놨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나를 엎드려 매장하라. 왜? 어차피 나는 죽으면 끝인데 다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했고 두 번째가 충격적이었어요. 나의 죽음은 나의 사체를 거리의 들개들에게, 거리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써라. 이분의 생각이 뭘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연의 일부이고 사람도 그 기원전 시대에 노예도 없고 왕도 없고 모든 건 평등하다. 하물며 개와 짐승과 내가 이 자연 속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분을 보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인상적인 게 내 삶으로 옳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는 1년이 사람의 7년과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7년이야? 그럼 나는 더 7년 압축돼서 더 바쁘게 이게 아니라 충분히 7년이든 1년이든 1분이든 그 순간을 행복해하고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을 좀 쉬면서 충분히 개처럼 살아보자.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같이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